네, 진짜 더워서 문제다라는 것도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진짜 전쟁 때문에 계속해서 원자재에 대한 부분이 부담이었었는데 이제는 자연 환경으로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슈거플레이션 관련해가지고 김영일 전문가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제목이 펄펄 끓는 지구, 설탕 공급망 우려. 여러 가지 중에서도 설탕을 또 집어주셨는데요. 좀 자세하게 세 가지로 나눠 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곡물, 설탕, 식품, 지속되는 순환매, 이제 투자자 관점에서 봤고요. 그리고 다음 주도 섹터, 설탕 다음이 되겠죠. 마지막으로 순환매 투자 전략과 추천 종목까지 오늘은 또 종목도 갖고 와 주셨습니다. 첫 번째 플로부터 볼까요? 사실 지금 이슈 플로우에서 다룰 만한 이슈가 네.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그만큼 이제 시장에서 이제 순환 도는 이 이슈 자체가 많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네. 결국에는 이번 주에는 완전히 설탕 그리고 식품인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시장에서 이 수급을 이끌어줄 만한 섹터가 부재한 상황에서 오늘 이제 추가적으로 시장에 하락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한 상황에서 결국에는 이 설탕에 관한 이슈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시장 하락에 반사적으로 지금 현재 강세를 보이고 있는 섹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상세한 이야기를 조금 이제 보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식량 가격이 다시 올라가고 있다라는 부분인 거죠. 안 좋은 소식이군요. 일단은 1년 동안 계속 하락세를 보였어요. 식량 가격이. 그러다가 최근 4월 들어서면서 다시 한번 상승세로 전환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뭐 곡물, 뭐 유지류, 유제품류 이런 가격들이 전체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하락을 하기는 했는데 문제는 설탕. 요게 이제 엄청나게 급등을 한 거죠. 육류하고 설탕이 굉장히 크게 이제 급등을 한 건데 특히나 설탕 같은 경우에는 1월 대비 27.9% 아니, 크게 상승을 유일하게 한 겁니다. 올라가네요. 네, 엄청나게 이제 상승을 한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육류, 특히나 이제 이 설탕 같은 경우는 완전히 이제 이 가파른 급등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는 완전히 이제 설탕값이 이제 금값이다라고까지도 비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서 일단은 지금 이 인도와 중국에서 생산량 전망이 계속해서 좀 하향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네. 태국 그다음에 이제 EU 유럽연합에서도 생산량이 하락할 것이다 이런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물론 이제 뭐 브라질에서 사탕수수에 대한 생산량은 양호할 것이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는 한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제 생각보다 비가 조금 많이 오고 있죠. 네. 네, 그러면서 이 강우량 증가로 인해서 이 수확이 지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게 악재군요. 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맞닿아지면서 비도 많이 오고 네. 그다음에 생산량도 이제 이 차질이 생기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설탕 가격이 크게 급등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면서 이제 설탕이 결국에는 또 이제 언제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냐? 그러면 결국 푸틴의 발언 때문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렇죠. 4월 한 중순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이제 대한제당이 상승이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네. 그때 당시에 이제 푸틴이 발언을 했죠. 코케 곡물 협정 중단하겠다. 약간 이제 이러한 이야기를 했고 우리나라는 뭐 추가적으로 이제 우크라이나에 개입하는 거 요거 이제 전쟁 개입 행위다. 네. 무기 지원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발언을 하다 보니까 관련주들이 일제 이제 상승이 나왔거든요. 네. 그러면서 뭐 대한제당을 필두로 해서 이제 뭐 삼양사라든지 관련된 종목들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 또 관련해서 이제 식품 쪽까지도 매기가 이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뭐 어제와 오늘 뭐 크라운제가 이제 설탕이 들어가니까 그렇죠. 과자 관련된 종목들까지 올라가고 있고 네. 뭐 추가적으로 이제 뭐 CJ 시푸드라든지 뭐 식품 쪽으로까지 지금 현재 이 매기가 흘러가고 있는 모습인데 번지는군요. 네, 사실 이제 완전히 대장은 대한제당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대한제당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면은 결국엔 이제 뭐 대한제당 같은 이러한 종목을 이제 더 접근을 할 수가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사실 지금 대한제당이 오늘 14%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셉니다. 네, 추가적으로 이제 어제 상한가를 갔었고 오늘 한 20% 가까이 상승이 나오고 있고 대한제당 우 같은 경우에는 오늘 상한가를 또 갔어요. 우선주가 더 강하군요. 예, 어제 상한가 가고 이제 오늘 상한가 갔으니까 추가적으로 좀 상한가를 연속으로 이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 그러면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추가적으로 더 접근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예, 지금은 예, 어렵다라고 봐야겠죠. 예, 부담스럽죠. 예, 왜냐하면 사실 저는 그러니까 초반 부분에는 그래도 이제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시장이 하락하면서 네. 대한제당이나 혹은 이제 뭐 그 외 방산주라든지 뭐 곡물 관련된 종목들이라든지 네. 이러한 종목들이 수급을 받아줬거든요. 그런데 지금 벌써 수급이 돌기 시작을 한 게 한 달째입니다. 아, 그럼 이제
더 이상 수급 돌기가 좀 쉽지 않아지는 그런 그렇죠. 상황이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주가의 흐름을 보게 되면 벌써 이제 4월 중순 좀 넘어가면서 이제 한 차례 수급을 받아준 거죠. 그러면서 이때 이제 수급을 받아준 건데 결론적으로 이때 수급을 받아주고 나서 이 수급의 양을 보게 되면 한 차례 들어갔죠. 수급이. 그러다가 2번 돌고요. 3번 돌고 그다음에 4번 돌았죠. 벌써 한 달 동안에 순환이 적게 나온 게 아니다라는 뜻이 많이 됩니다. 나왔네요. 예. 그러면은 이제 대한제당이나 이러한 종목들이 성장성이 있는 앞으로 이제 우리 시장을 이끌어줄 수 있는 종목군들인가를 생각을 해보면 이쪽이 그렇지는 않잖아요. 여기 민감주 쪽이죠. 예, 결국에는 이제 민감주 쪽이고 다시 가격 올라간다라고 하면서 시장이 하락하는 구간에 겹치니까 이쪽 종목들이 수급을 받아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이제 시장의 하락이 길어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시장의 하락이 길어지고 있고 생각보다 이제 또 주도 섹터로 활약할 만한 종목들이 없다 보니까 이쪽이 지금 계속 수급을 받아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설탕뿐만 아니라 곡물주들도 지금 다 마찬가지예요. 뭐 예를 들어서 미래생명자원 같은 경우에도 지금 수급적으로 보게 되면 한 번 수급 들어가고 그 다음에 2차례, 3차례, 4차례 돌았죠. 벌써. 그러니까 이제 미래생명자원도 오늘 추가적으로 하락 나오고 있는 거고 뭐 팜스토리, 뭐 한일사료 전체적으로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직까지 수급이 살아있기는 해요. 어제 워낙에 많이 들어왔으니까. 그런데 어제 들어왔던 것도 결국에는 시장의 순환이 이제 돈 시점을 봤을 때 한 달 정도 됐고 그 다음에 한 4번 정도 돌았기 때문에 이제는 여기서 추가적으로 돌만 할 것인가 더 지속성이 있을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미 이제 상당히 많이 돌았기 때문에 이제 슬슬 리스크를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 따라가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더 큰데요. 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사실 저 같은 이 단기 트레이딩 하는 사람들에게는 나쁘지 않은 종목들이거든요. 왜냐면은 지금 이 순간에. 지금 이 순간에 사실 어찌됐든 이슈 따라서 수급을 잘 받아주고 있기 때문에 순전히 수급만 봤을 때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대한제당 같은 이런 종목들 보게 되면 사실 일전에 수급을 이렇게 강하게 받아줬을 때 이때가 이제 좋은 거고 지금은 이미 수급을 이제 진입시키고 나서 분출이 나와버렸잖아요. 그쵸. 분출이 나와버렸으니까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그렇게 매력적인 종목은 아니다라는 거죠. 단기 입장에서. 네, 단기 이제 트레이딩 하는 구간에선.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이제 비슷한 흐름을 보여준 게 결론적으로 저는 GSE였다라고 보거든요. 오늘 이제 이 가스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지금 이제 GSE가 오늘 상한가를 한번 찍었다가 지금 살짝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GSE 같은 경우에도 오늘 저는 가장 좋게 본 종목이었어요. 물론 이제 완전히 갭으로 떴기 때문에 접근은 조금 어려웠지만 보게 되면 저점 구간에서 수급이 상당히 잘 들어가 줬기 때문에 오늘 분출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오늘이 분출에 나오기 이전 이 구간까지는 접근이 가능한 종목이었다라는 뜻이 되죠. 그렇죠. 예, 때문에 이제 지금 현재 이러한 종목들이 분명하게 트레이딩이 가능한 구간이기는 한데 너무 이제 분출이 조금 많이 나왔다라는 느낌이 슬슬 듭니다. 순환이 너무 이제 많이 됐기 때문에 결국엔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구간에서 이제 이 설탕이나 곡물 쪽을 따라갈 거냐 아니면은 이제 올라올 종목들을 준비를 할 거냐라고 했을 때 사실 저번 주 정도까지는 그래도 계속 접근할 만한 구간이 있었다라고 하면 이제는 슬슬 이제 끝마무리를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한 차례 정도 더 접근 가능할 거다라고 생각은 돼요. 한 차례 정도 더 접근 가능할 거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미 이제 관련된 종목들이 분출이 좀 많이 나온 구간이라서 이제는 슬슬 이제 한 번 정도만 더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새롭게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군들을 준비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럼 만약에 단기 트레이딩으로 자신 있으신 분들은 한 번쯤은 해도 괜찮겠지만 그렇죠.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고 놓칠 수도 있는 분들은 오히려 지금 들어가는 게 너무 끝물이다라고도 볼 수 있다는 얘기시죠. 사실 이 접근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대장주 외에는 지금 이제 리스크가 상당히 좀 크게 생겼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슬슬 순환이 많이 돌았기 때문에 대장주는 조금 더 치고 갈 수 있는데 다른 종목들은 오히려 따라가는 듯 하다가 순식간에 또 물려버리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때문에 슬슬 리스크가 생겨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지금 타이밍에 한 번 정도는 좀 고려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여기에서 방향성을 좀 잘 잡아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래서 플로우 2가 두 번 다음 주도 섹터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어떤 부분 좀 보면 될까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은 우리가 버티기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제도 결국 제가 이제 이 설명을 드렸던 게 반도체를 봐야 된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때는 아니다. 그러니까 관심 있게 봐야 된다 정도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직까지 시장에서 이제 이
이 지수를 끌고 올라가 줄 수 있는 종목군들이 부재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시장 하락하면서 이쪽이 계속 돌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네. 결국에는 주도 섹터가 나와줘야 되는데 결론적으로 이 5월 달을 시장을 내내 끌고 갈 수 있는 주도 섹터가 나올 거냐? 네. 아직까지는 사실 조금 의심스럽죠.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좋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쪽이 없다 보니까. 네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단기 주도 섹터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곡물이나 설탕, 식품. 뭐 한 일주일 정도 이제 이 한번 짧게. 붐 돌았다가 네네. 그다음 또 새롭게 다음 섹터로 이제 수급이 돌 수가 있는 거겠죠. 네. 그럼 지금 생각을 해보면 단기 주도 섹터가 현재로서 봤을 때 뭐 디스플레이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뭐 그다음에 뭐 반도체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다음에 자동차가 될 수도 있는 건데 아직까지는 이러한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이 수급이 역시나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제 요거를 어떤 식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 거냐면 제가 이제 저번 주 수요일 날에 이 방송을 이제 저녁 방송을 하잖아요. 네. 그때 당시에 이제 언급을 드린 종목이 있었어요. 어떤 겁니까? 예, 현대공업이라는 종목이 현대공업. 있었거든요. 예. 현대공업이 이제 어제 자동차 부품주들이 일제히 조금 가다 보니까 네. 어제 같이 상승이 나왔어요. 그러네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어제 같은 시장을 봤을 때 두 가지 종목군들이 이끌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곡물주, 그 다음에 자동차 부품 쪽이었는데 네, 그렇죠. 제가 굳이 곡물주를 보지 않고 자동차 부품 쪽을 본 이유. 역시나 전체적으로 수급이 살아 있었고 그 중에서도 자동차는 어찌됐든 미래 성장 산업인데 미래 이제 주요한 전략 산업인데 또 다른 주도죠. 예, 현대공업이 그나마 이제 수급이 좀 괜찮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보게 되면 제가 저번 주 수요일 날에 언급을 드렸으니까 한 요 정도 구간이 이제 언급을 드렸었을 거예요. 예. 이제 올라가기 전에 어제 올라갔기 올라가기 전에. 전에. 예. 그래서 요 정도 구간에 언급을 드렸다가 예. 어제 이제 갑자기 당일에 자동차 쪽이 확 가다 보니까 10% 넘게 이제 급등이 나온 거거든요. 그랬죠. 예. 네. 그래서 현대공업 같은 이제 이러한 종목들이 결국엔 중요하다. 보게 되면 일전에 한번 차익 실현이 나왔죠. 차익 실현이 나왔는데 예. 다시 이제 동그라미 쳐서 보면 차익 실현이 나왔는데 시장에 돌릴 게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 쪽 한번 더 돌려야겠다. 다시 들어가는 라고 이제 돈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 돈이 또 들어간 겁니다. 결론적으로 차익 실현을 하고 나서. 그러면서 자동차 종목들이 일제히 그림을 다시 갖춰갔죠. 예. 뭐 일전에 언급드렸던 성우하이텍이라든지 뭐 에코플라스틱이라든지 뭐 KB 오토시스 뭐 등등등 해가지고 네. 자동차 쪽이 일제히 수급이 다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대공업도 한 차례 더 수급이 또 들어간 거고 네. 제가 이제 요거 보니까 수급이 한 차례 또 들어갔네. 차익 실현하고 나서 돈이 또 들어갔다. 이거는 그럼 한 차례 더 해먹겠다. 라는 거구나. 그런 라고 생각을 심리군요. 한 거죠. 그래서 이제 현대공업을 다시 이제 저번 주 수요일 날에 안내를 드렸고 네. 그게 이제 어제 그대로 반응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재밌네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지금 현재 구간에서 네. 단기 주도 섹터가 결국에는 이제 곡물, 설탕, 식품 다음에 네. 어디가 될 거냐? 그쵸. 아직까지 감이 안 와요. 결론적으로는. 뭐가 좀 시장에서 신호가 있어야지 그걸 좀 잡죠. 뭐 예. 2차 전지 쪽이나 네. 혹은 이제 뭐 디스플레이 쪽, 뭐 그다음에 자동차 쪽 다 보여요. 네. 이제 일부 종목들은 다 보이는데 분위기를 주도해서 움직일 거다 이런 쪽은 아직 안 보이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게 네. 여전히 이쪽이 조금 더 돌겠구나. 그러면서 일부 개별주들 네. 그러니까 이 2차 전지나 뭐 디스플레이 뭐 혹은 자동차 쪽에 일부 개별주들이 추가적으로 살아있는 종목만 돌겠구나. 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살아있다라는 건 수급이 살아있는. 그렇죠. 예, 수급이 예. 살아있는데 그렇죠. 시장이 이제 하락을 하다 보니까 그림이 깨져버린 친구들. 네. 제가 이제 최근에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러한 그림을 잡는 종목, 이러한 그림이 나타난 종목을 또 지금은 잡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아직까지 5월 달은 결국에는 제가 뭐 최근에 세린메이도 이야기를 했지만 네. 심심한 장세가 이제 이야기 될 거고 진행될 거고 개별주 종목 장세가 이어질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살짝 심심할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심심할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단기 주도 섹터, 곡물, 설탕, 식품 이쪽 못 잡으면 수급 살아있는 일부 개별주를 잘 잡아야 되는 시장이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제가 뭐 세 번째로 추천주까지 준비를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이건 같습니다. 뭐 전문가님처럼 수급을 볼 줄 알면은 굉장히 뭐랄까 지금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그렇게 크게 영향 안 받고 수익을 낼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게 또 쉽지 않다라는 네, 걸로 그렇죠. 연결이 되는 거죠. 네, 네. 네, 종목도 얘기를 좀 해주신다고요? 일단 오늘 종목은 최근에 자동차 쪽에 상승이 많이 나왔을 때 그렇게 네. 재미를 못 봤었던
종목입니다. 아, 약간 소외된 건가요? 네, 살짝 이제 소외가 됐었는데 네. 수급을 보니까 이 친구는 살아 있는데 왜 이렇게 못 갔을까? 그러면은 증권에서는 그렇게 부담감이 없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네. 이제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어떤 종목이냐? 폴라리스 세원이라는 종목입니다. 폴라리스 세원? 네. 이건 뭐 하는 회사예요? 일전에 이제 폴라리스 그룹주들이 갈 때 예. AI 쪽으로 움직였었거든요. AI. 그래서 이제 이 폴라리스 그룹주들 움직일 때 따라갔었던 종목이에요. 네. 그런데 사실 AI 쪽하고는 그렇게 관련이 없고 폴라리스 그룹주에 속해 있는데 자동차 쪽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전혀 다른 쪽이네요. 네, 전혀 다른 쪽이다라고 생각을 네.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이제 사실 작년 4분기에는 실적이 그렇게 좋지가 않았어요. 네. 작년 4분기에는 그렇게 이제 실적이 좋지가 않았었는데, 그래도 이제 작년 전체적으로 이 실적을 보게 되면 흑자 전환을 잘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작년에 역대 최고 실적을 좀 기록을 해줬고, 네. 역대 최고 실적을 왜 기록을 해줬냐라고 봤더니 전기차용 수출 증가. 그러면서 이제 이 폴라리스 그룹에 새롭게 이제 편입이 됐고, 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는 이 납품하는 이제 기업들이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현대, 기아, 테슬라, GM, 포드, 리비안, 루시드. 짱짱하네요. 전기차 쪽에 지금 거의 쏠려 있죠. 그러네요. 네, 그러면은 지금 시장에서 자동차 부품 쪽 중에 가장 조금 이 주목을 받는 쪽. 네. 그러면은 전기차 쪽에 이제 부품이 어느 정도 이제 납품이 되고 있는 그렇죠. 그러한 쪽에 이제 모멘텀이 형성돼 있는 자동차 부품 쪽들이 잘 가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네. 지금 현재 폴라리스 사원이 사실 지금 그렇게 거래량은 만족스럽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거래량은 만족스럽지는 않은데 지금 보게 되면 일단은 떨어질 대로 떨어진 구간이에요. 그래서 지금 사실 그렇게 단가 자체가 부담이 전혀 안 됩니다. 많이 떨어질 대로 내려왔네요. 네, 떨어진 구간이고 예. 지금 일전에 거래량이 들어왔었던 구간들의 이 자금들이 그대로 살아있구나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하게 들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이렇게 누군가가 거래량을 크게 조입을 시키고 누군가가 이렇게 크게 샀다. 누군가는 이 가격대의 매력도를 느낀 건데 그렇죠. 지금 시장이 급격하게 하락을 하면서 지금 이 폴라리스 세원이라는 종목도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지 못하고 네. 조정이 나와버렸는데 예. 조정이 지금 나올 대로 나온 단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작년에 이렇게 뭐 최대 실적도 해줬고 그 다음에 전기차 쪽에 이렇게 모멘텀을 형성하고 있다. 그러면 사실 안 갈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폴라리스 세원이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거래량은 살아있고 수급이 살아있는데 시장 하락하면서 그림이 깨져버린 종목의 대표적인 모습인 것 같아요. 이런 걸 그런 차트로 보면 되는군요. 예, 그러면은 이제 이러한 그림이 이제 나와주고 있으니까 네. 그러면 거래하는 방법은 굉장히 쉬운 겁니다. 지금 현재 이제 단가로부터 딱 지지라인이 121선 2,200원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2,200원까지 모아 나가는 겁니다. 2,200원. 그래서 2,200원 깨버린다. 그러면 그냥 정리해버리면 돼요. 그러면 손절가 한 마이너스 3, 4% 정도밖에 안 나오거든요. 네네. 근데 여기서 급등 나온다. 그러면 저는 적어도 이전 윗골이 2,600원 이상까지는 갈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러면 10% 이상 수익률 나와주는 거니까 그렇죠. 굉장히 쉽게 매매를 할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네요. 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매매는 저는 딱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네. 지금 가는 거 따라 타든지 네. 아니면 안 간 거 준비를 하든지 딱 두 가지거든요. 쉬운 건 안 간 걸 준비하는 게 편한데. 네, 그런데 그거는 네. 굉장히 잘 골라야죠. 그렇죠. 네, 굉장히 잘 골라야 되고 떨어질 대로 떨어지면서 이제 올라올 수 있는 종목을 골라야 되는데 네. 그러한 종목이 폴라리스 세원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네. 오늘의 주제인 설탕 관련된 종목들 그렇죠. 사실 저 같은 이제 트레이딩 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유리하고 좋은 종목이 될 수가 있겠지만 저조차도 이제는 슬슬 보내줄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종목군이다라는 점. 그렇군요. 그러면은 저도 이제 슬슬 새롭게 접근할 수 있는 종목들을 준비를 하고 있겠죠. 그렇죠. 이제는 다음 이제 돌 수 있는 단기 주도 섹터를 준비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오늘은 설탕 얘기로 시작을 해서 이제 설탕 말고 다른 쪽까지도 동시에 한번 봐보자는 의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폴라리스 세원이라는 종목까지 함께 한번 봐보시죠.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슈플로우였습니다.